어느 소도시에 사는 한 청년, 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는 매일같이 집과 회사를 오가는 반복적인 일상에 지쳐 있었다. 어느 주말,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바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한 폐가였다. 이 폐가는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이었다. 오래전 이 집에 살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로 집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밤마다 창문 틈새로 들린다는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와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기이한 한계의 공포스러운 증언들로 인해 그 집은 점점 외면받게 되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쯤 폐가 앞에 도착했다. 친구들은 처음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집을 둘러보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차츰 긴장감이 엄습해왔다. 그들은 문 앞에서 각자 준비해온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오래된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도 이고 안에서는 들을 수 없었다. 친구들은 불식작을 지어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의 절친인 경민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계단판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렸다. 2층에 올라서자 거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가 있었고 복도 끝에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민수는 등을 식히는 듯한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민아, 너 방금 뭐 느꼈어? 민수가 물었지만 경민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거릴 뿐이었다. 그러곤 경민이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가족은 평화롭게 웃고 있었지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이 배어나왔다. 민수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거실 반대편 벽에서 낡은 문 하나를 발견했다. 그 문은 더욱 깊은 어둠으로 이어져 있었다. 민수와 경민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언에 동의를 하고는 그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쇳소리가 나면서 안쪽에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났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촛불이 켜진 채로 여러 개의 인형들이 방 안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그 인형들 중 하나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민수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민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경민아, 방금 인형이 움직였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경민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눈을 돌려보니 어느새 경민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방 안의 촛불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방은 깜깜한 어둠에 휩싸였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때 천천히 울려 퍼지는 낮은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빠져나가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듯했다.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움직여 보려 했으나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한참 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민수는 갑자기 방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곳에는 친구들이 다급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집안을 돌며 민수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고 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순간 마치 누군가 그의 기운을 빠르게 빨아들인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다. 의사는 그에게 단순히 피로가 겹친 것이라고 했지만 민수는 그날 밤 겪은 일이 단순한 환각이나 꿈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 폐가를 다시 찾아가 친구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소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폐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수는 이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곤 한다. 그가 그날 거기서 봤던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후로도 간간히 들려오는 그 낮은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지금도 민수의 마음 한구석을 계속 파고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공포 이야기가 꽤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한번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작은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땅을 파는 듯한 소리, 때로는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서울은 워낙 소음이 많은 도시였고 옛날 집들이 많아 소리가 울려 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더 빈번해졌고 점점 명확해졌다. 소리가 나는 곳은 동네의 오래된 종합주택이었다. 그곳은 철거가 예정된 채로 몇 년째 비어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는 그 건물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몇 명이 그 건물로 탐험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어두운 밤 각자 손전등을 하나씩 준비하고 건물로 향했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먼지가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건물 안은 불길하게도 완전히 조용했다. 출입문 옆에는 출입 금지 표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들어온 상태였다. 대학생들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으며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이 도착한 첫 번째 방은 오래된 교실 같았다. 칠판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 놓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한 여학생이 손전등을 비추자 모든 학생이 그 자국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자국은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흐릿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교실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일전에 사람들이 들었던 소리와 같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웠다. 땅을 긁는 소리에 더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학생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갔다. 그들은 몸을 낮추고 신중하게 움직였다. 복도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그들은 문을 열자마자 갑작스러운 한기의 기운에 휩싸였다. 방 안은 이상하게도 너무나 차가웠다. 한 학생이 방 가운데의 바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남긴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자국 끝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들은 그 구멍의 깊이를 확인하고자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구멍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다. 갑자기 그 방의 문이 거세게 닫히고 방 안은 어두컴컴해졌다. 그들은 당황하여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방 끝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없었다. 그녀는 슬프게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마치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학생이 간신히 용기를 내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문을 난폭하게 두드렸다.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방금 전에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모두가 실감할 수 없는 끔찍한 무언가를 경험했다고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다시는 그 건물에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후로도 그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불안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무언가가 그곳에 갇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결국 그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머리칼이 곤두서는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경험한 기묘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나는 대학생 시절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기쁨에 휩싸여 있었다. 아늑한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은 자유롭고 흥미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도 잠시 나는 이곳에서 기이한 사건을 겪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뿌옇게 비춰졌다. 여느 때처럼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문득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눈앞에서 무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솜털 같은 것이 바람에 날린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비슷한 시간이 되면 이상한 형체가 창문 밖을 서성였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나는 불안을 느꼈지만 그것이 뭐든지 현실적이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어느 늦은 밤 역시나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좀 더 뚜렷하게 보였다. 그것은 마치 사람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형체는 아니었다. 얼굴도 없고 팔다리는 기형적으로 긴 형상. 나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두려움에 빠져 단지 그것을 응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친구에게 이 기이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아마도 꿈을 꾼 거겠지.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이번에는 창턱에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들렸다.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였다. 너무나 희미한 소리였지만 확실히 들리고 있었다. 나는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불을 켠 채 밤을 지새웠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창밖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다. 다행히도 한낮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용기가 났다. 이상한 것은 창문 바로 앞 골목에 낡은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곳 해공사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단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작은 공터였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다음 날 낮 시간을 이용해 그곳을 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막상 공터에 도착하니 기이한 느낌이 날 휩싸았다. 주변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듯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곳 한 구석에는 오래된 벤치가 있었다. 벤치에는 누군가가 흘리고 간 듯한 낡은 일기가 놓여 있었다. 일기의 내용을 읽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내용은 이랬다. 이곳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눈을 피할 수 없다. 도움을 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 그것은 날 찾아낸다. 마지막 페이지는 얼룩져 있었고 더 이상의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후로 그 창문 밖 그림자를 본 적은 없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커튼을 꼭 닫고 잠을 청한다.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벤치에 남겨진 일기 또한 그 존재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이후로 나는 그 정체 모를 존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가끔 말이다. 문득 빠르게 스치는 작은 그림자의 기운을 느낄 때면 그것이 다시 나를 찾아온 건 아닐까 무섭기도 하다. 어디선가 날 지켜보는 눈과 그 희미한 속삭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불안은 아마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